근데 더 심각한 거 10년 전에 아팠어. 100%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여성분은 조금 덜하죠. 덜하긴 하나 아팠을 때 100%예요. 똑같아요. 내가 질병이 있으면. 이 분석을 봤을 때는 정말 나라에서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 건강관리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데이터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큐어 과정이 굉장히 큰 과정으로 되어 있다면 이 과정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바꾸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프기 전에 병원 의사의 진단받기 전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만성질환으로 보시면 거의 의료비가 노인 의료비로 국가에 1인당 534만 원. 근데 이게 평균이죠. 저희 어머니도 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1년 동안 병원 계실 때 거의 매달 6, 700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보다도 좀 더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죠. 평균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들어간다라는 건 65세 이상인 분은 만성질환이 몇 개나 가지고 있다고 해요? 거의 3, 4개는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심각한 단계는 맞죠. 그래서 전국 전 세계에서 너무 오래 사는데 오래 사는 것에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대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받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봤을 때 차이가 좀 나죠. 기대 수명은 이 정도까지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기대 수명을 미치지 못하죠. 만성 60세부터 만성 질환으로 아픈 사람이 더 많은데 이게 뭐냐면 기대 수명 이 정도일지라도 여기서 개입 차이 나는 거의 17년 이상의 개입 차이는 뭐냐? 병원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좀 차이가 적죠.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러면 기대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이렇게 늘려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볼까? 뭐를 해볼까? 운동해서 건강할까? 아니면 그냥 나이 들어서 자동차를 타는 게 아니고 이 바퀴 달린 휠체어를 타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바퀴가 바뀌는 거죠. 건강해서 자전거 바퀴를 타든 내가 좋은 차를 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철로 된 휠체어 바퀴를 탈 것인가?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참 유명하신 분이죠. 메치니코프가 그러면 조금 건강하게 살려면 유산균을 좀 섭취를 해야겠다 해서 권고해서 먹기 시작하면서 좀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답이 아니라는 거죠. 유산균만 먹었는데도 건강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아픈 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아까 장정윤 리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 안에서 유전자 쪽으로 봤을 때는 초팔이랑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랑 봤을 때 0.2% 정도? 그렇지만 초팔이랑 인간이랑 봤을 때 미생물 차이는 거의 어마무시하게 차이 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게놈 프로젝트로 사람의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돈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걸 밝혀내고 유전자에서 밝혀내고 나서부터는 다 망했어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럼 뭐야 하고 조금 미친 과학자가 사람 몸을 다 파헤친 거죠. 그랬더니 유전자가 아니고 미생물 안에 들어있는 유전체가 우리 몸을 건강을 케어하는구나. 200배 이상 차이 나는 걸로.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 하면 이렇게 유전자는 우리가 솔직히 엄마한테서 눈코입 아빠한테서 다 받은 거 성형 말고라도 내 몸을 뜯어고칠 수는 없잖아요. 자, 엄마한테서 받은 유방암이 있어. 그럼 난 유방암으로 죽어야 돼. 맞죠? 당뇨가 있어. 그럼 당뇨로 아파서 나는 결국은 손발 다 잘라내야 되는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유전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유전보다도 내 질병을 관장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얘는 바꿀 수 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전자로는 이것 봐요. 일란선상승인데 건강 상태는 굉장히 틀리죠. 그래서 유전체로는 건강을 방어할 수 없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서 봤더니 이 뚱뚱한 이 인자에서 뽑아서 쥐에다 넣었지만 얘도 비만이야. 근데 마른 사람에 미생물을 넣었더니 얘는 날씬해.
그래서 결국은 유전체가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분이 얘기했죠.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항암제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치매에 걸릴 것 같아서 치매약을 먹을 분은 없죠. 그죠? 암에 걸릴 것 같아서 항암제를 미리 먹을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 두 개를 방어할 수 있는 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저는 이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는데, 자, 전 세계에서 그래도 미국이라 하는 나라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10년 동안 모은 데이터가 31,000개예요. 지금부터는 빅데이터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빅데이터를 모으지 못해서 지금 31,000개인데 지금 한국은 밑에 보시면 그래도 많이 모아서 7,000개 이상 모아졌는데 지금은 이것보다 좀 더 많아졌지만 어쨌든 한국암회에서 지금 모은 데이터는 62,000개인데 지금 7만 개가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건강에서 내 건강을 맡기려면 그동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로만 가능한데 그 데이터를 한국암회에서 미친 듯이 지금 1년 만에 지금 거의 2, 3년 만에 모은 게 지금 이 데이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건데 어쨌든 내 장에서 모든 마이크로바이옴을 봤을 때 이렇게 많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내 몸에 살고 있다는 거. 이 아이들이 내 건강을 책임져 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로 가장 빠르게 지금 약을 개발하고 지금 데이터를 내고 있는 게 이쪽이에요. 이거 신경계통. 세로토닌이라는 아이가 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울증도 불안증도 이런 것들, 파킨슨, ADHD 이런 것들, 특히나 이 엄마들 여기에 열광하죠. IQ. 머리는 아빠 머리, 엄마 머리인 줄 알았는데 내 아이가 공부할 머리인지 운동할 머리인지 예술가적 기질이 있는지도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동생 그 아들을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했는데 죽으라고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 검사 좀 해보자. 내 공부를 시켜야 될지 운동을 시켜야 될지 내가 가르쳐줄게 이랬는데 맨날 아하고 싸우니까. 근데 검사했는데 어떡해요? 얘는 공부시키면 안 된다. 공부시키면 죽을 만큼 힘든 아이예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수면 기능이 떨어지면 기억력까지 완전 저하로 있는데 얘는 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꿨어요. 운동.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만 알면 내 아이에 하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내가 암에 걸렸지만 약발을 잘 받는 몸이 있어요. 그 약발을 잘 받으려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암이지만 어때요?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 따라서 약발이 받지 않아요. 근데 얘는 약발을 잘 받아. 근데 이 사람은 약발이 받지 않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줬더니만 약발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가지고 또 어떤 분과 굉장한 유방암 걸리신 분과 설왕설래를 하면서 싸웠는데 이걸로 제가 이겨서 일단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해서 네, 그분도 6분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 하면 내 장에서 면역 아이들이 새로운 아기들이 태어나면 얘네들을 똘똘하게 교육시키는 애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인 거예요. 그 정도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질병들을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내가 방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획기적인 약을 먹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관리만 해서 마이크로바이옴만 관리를 해서 이 질병을 방어할 수 있다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개인 맞춤형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내 몸마다 각 사람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가 틀리니까 그러면 요거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전 세계에서 아메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HM파마라는 곳에서 저희랑 같이 협약을 해서 20년 독점 계약을 해서 마이랩이라는 걸 가지고 저런 분석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개인 맞춤형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물인 거고 그분이 전 세계를 돌면서 청년 과학자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보시면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보면 저런 1세대 기술이라고 해서 미생물만 검사를 해주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은 무늬만 마이크로바이옴이겠죠. 넘겨주세요. 2세대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거 두 가지까지만으로도 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는 개선시킬 수 없고 치료 효과나 아니면 질병의 개선까지는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강한 기술로 3세대를 사용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HM 파마인 거고 그걸 아메이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1세대는 뭐예요? 이 유전자 검사해주는 방식과 같은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리고 2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3세대를 하게 되면 이 모든 3세대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가 지금 3곳이 있어요. 벨기에가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곳은 학교예요. 그죠? 그래서 상용화를 시키기 힘들어요. 근데 저 두 곳에서 만들어냈을 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이제 베스킨 라빈스 정도의 통 나란 데다가 6개월 동안 내 똥을 모아야 돼. 병원에 입원해서. 그거를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내 똥을 모아서 가지고 갈 것인데 그래도 솔루션 제공은 안 돼요. 근데 아메에서는 스푼 해봤자 똥 담는 스푼, 변 담는 스푼 조그만하잖아요. 그거 한번 그냥 힘줘서 싸서 검사에 맡기면 돼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그냥 박사님들이 석박사들이 내 똥을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몸은 어떠할 것이라고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식은 이렇게 제가 넘길게요. 왜냐면 안 할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맞춤형으로 요렇게 본인의 변을 받으면 1번, 2번 이렇게 변을 받아놨잖아요. 그러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요렇게 넣는 거예요. 이거를 5주 동안 검사를 해서 배양해서 분양하는 게 똥을 배양하는 날지 분양하는 날지 배양해서 나한테 맞는 미생물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 기법이 항암제 찾는 기법이거든요. 그 기업에서 회장님들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암제를 미리 맞지는 않죠. 내 몸에 맞는 항암제를 거의 3주나 한 달 걸려서 분석해서 내한테 맞는 항암제를 맞으면 머리가 안 빠져도 되고 구토 현상 없어도 되고 암만 죽이는 항암제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마이랩을. 그래서 요렇게 검사를 하고 나면 당신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해서 나한테 맞는 번호를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꾸준히 드시면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요거 뭘까요? 똥. 네, 똥입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주기 위해서 건강한 1%의 인간의 변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갈아서 캡슐에 넣어줘요. 그럼 요거를 먹으면 돼요. 근데 요거 먹기 전에 요렇게 그냥 생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균과 충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3개월 이상 먹어야 돼요. 내 몸에 있는 걸 싹 다 죽이고 먹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우아하게 요거 한 번씩 털어 넣으시겠어요? 아니면 남의 똥을 이제 좀 지켜보시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질병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논문화돼서 나왔는데 아직 요 기술력을 가지지 못한 그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맞춤형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맞춤형으로 요 똥을 먹는다. 생똥을. 그거보다는 요게 우아하겠죠. 네, 요거 드시면 됩니다. 농사에서. 그래서 요렇게 의사협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똥이 아니다 하고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강을 해킹하다라는데 넷플릭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서 꼭 보세요. 왜냐하면 요분이 아파요. 치료를 약발도 안 받고 어떠한 치료를 해도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똥을 받아서 냉장고 안에 넣어놨다가 냉동시켜서 갈아서 지금 캡슐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데 남자친구가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 똥을 다시 갈아요. 갈아서 또 먹어.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근데 먹었는데 다 좋았어. 남동생이 여드름이 있어.
본인이 요드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요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일단 그 연구는 다 끝났고요. 이걸로만 질병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고 의료보험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고 큐어가 아니라 케어 과정으로 내 건강에서 건강관리할 때 누수가 생기는 모든 것들을 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라면 이곳에 돈도 다 들어가 있다면 한 번쯤은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거나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